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마주 주식 김스타TV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매매를 조금 안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조금 몸 컨디션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뭐 아예 매매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매매를 안 했고요. 제가 지난주 흐름, 장세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사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최근에 최고점은 1월 11일 날 3266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 조정장이 오는 듯 하더니 다시 제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뭐 지금 금요일 종가는 3120인데 뭐 이 지수 자체가 최고가는 아니고 약간 최고가에서는 살짝 떨어져 있는 느낌이죠. 하지만 뭐 지수 자체는 지금도 고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금요일 장까지 막판에 올려주는 모습을 보니까 다 지난주에도 조정은 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지 조금 뭐 상승 추세가 지속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시세 흐름인데 뭐 특이사항으로 미래에셋 대우스펙 4호가 뭐 합병 상장 승인이 되면서 상한가를 쳤고 그 외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신규 상장주였죠. 신규 상장주인데 뭐 상한가를 또 치게 되었고 성한 코이즈는 이재명 테마주고 뭐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테마 대장주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종목들이 조금 급등을 많이 해줬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뭐 일단 뭐 지수 장세부터 보면 지난주도 조정 없이 상승 추세는 이어졌습니다. 지금 지수가 고점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올랐는데 사실 영원히 오를 것 같진 않았는데 사실 저도 2월 첫째 주의 흐름이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좀 유지를 잘해줄 거라고는 솔직히 저는 조정 좀 올 줄 알았는데 안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고점인 것 같은데 하락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뭐 물론 동학 개미들이 열심히 매수를 버튼을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안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너무 고점이라서 저도 사실 어떻게 앞으로도 흘러갈지 조금 개인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눈여겨볼 만한 특징주는 뭐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뭐 금요일에도 성안이나 뭐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가 많이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이런 전직 테마주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장에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 급등은 어디서 나오냐 바이오주에서 나옵니다. 급등 종목은 항상 바이오주에서 나오는데 금요일 날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 그 PB파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PB파마라는 종목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이었는데 그래서 시장 급등은 항상 바이오주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금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은 PB파마인데 PB파마가 어떤 회사냐면 그 공모로 신규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는 32,000원이었습니다. 32,000원이었는데 그 바이오 시밀러 업체고 공모가가 32,000원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아침에 공모가보다 훨씬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한 2만 저가가 24,200원이었는데 저도 살짝 이때 저가에 담았었거든요. 사실 살짝 샀다가 반등할 때 좀 팔았는데 이렇게까지 양봉 전환을 순식간에 해줄 줄은 저도 잘 몰라서 금방 좀 음봉에서 팔았는데 좀 많이 올라준 상태고 개인적으로 PB파마는 지금 뭐 여기 그 보시다시피 암 관련 바이오시밀러 업체입니다. 뭐 임상 지금 다 3상 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대부분 보시면 뭐 특이사항은 암입니다. 뭐 유방암, 폐암, 위암, 췌장암, 난소암 암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로서 임상 시험을 하는 상태고 사실 암 관련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게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가 거의 한 20배 올랐죠.
20배가 맞나요? 대충 뭐 20배 올랐습니다. 이것도 바이오 중에서 암 관련된 임상을 진행하는 업체였는데 20배가 상승했는데 PB파마도 암과 관련된 업체고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종목이 이것도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싱가포르에서 본사에 설립되어 있는데 뭐 이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암 관련된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우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블로그 한번 글 읽어보시면 대충 나올 텐데 어쨌든 사실 공모가가 32,000원이었는데 그 장 초반에 음봉을 띄워준 모습이 좀 의외였긴 했는데 사실 읽기까지 저도 사실 양봉 전환을 그 순식간에 해줄 줄은 예측을 못했지만 어쨌든 뭐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좀 PB파마가 좀 특이한 점이 시총이 그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2천억, 3천억 이 정도에서 한 20배가 올랐는데 PB파마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시총이 벌써 2조입니다. 이게 공모가가 지금 32,000원이 공모가에 와 있는데 시총이 2조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뭐 최근 신규 상장주로서 우수한 암 관련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이게 강점이고 바이오주 중에 최근 시장에서는 바이오주 중에 대박주가 한국파마 이후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뭐 항상 대박주는 바이오주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는 항상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종목이 뭐 박셀바이오가 20배 가듯이 갈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좀 시총이 높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높은 시총이 굉장히 아쉬운 상태라서 시총이 뭐 2천억, 3천억 대는 뭐 1조 미만이었어도 조금 더 갈 수 있을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시총이 2조라서 조금 너무 시총이 높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갖고 있긴 한데 그래도 파이프라인이 있고 암 관련된 뭐 임상 3상도 진행 중이고 지금 테마 자체는 뭐 그냥 뭐 테마는 없습니다. 그냥 바이오주 중에 암 관련 테마다. 박셀바이오의 후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요일에도 아무래도 좀 급등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추세로는 뭐 한국 파마처럼 연상을 해줄까 이런 느낌은 아니고 월요일에 좀 급등을 해줄 것이고 한 월화 정도의 시세를 주고 조금 뭐 장세가 좀 죽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날 큰 대형 시세를 주게 되면 계속 급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월요일 날 급등할 거라고 보는데 월화 정도에 어느 정도 시세, 어느 정도 거래량에 어느 정도 올라주는지를 지켜보다가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시초가는 좀 시외에 오른 거 보니까 좀 올라가긴 할 텐데 조금 지금 당장 또 올라타기에는 조금 지수 자체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뭐 요 파마 테마가 뭐 코로나 치료제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뭐 대형 큰 테마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금 관심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PB파마 관련돼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쪽 저가에 한번 담아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월요일 날 한번 급등을 해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월화 정도의 시세가 뭐 종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를 보고 좀 오르는 추세로 가면 매수를 하셨다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갑자기 또 꼬꾸라지게 급락을 한다 그런 흐름이 나오면 뭐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 다른 종목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따당했다가 떨어졌다 다시 상한가 쳤는데 뭐 좀 요즘 장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기 때문에 조금 종목을 뭐 당장에 저도 좀 지금 휴식기를 거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력 종목은 당장 뽑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은 제가 좀 다시 한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B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정도 뭐 당장에 제가 매수라는 건 조금 뭐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뭐 주목해볼 만하고 월화의 대형 시세가 나오고 상한가를 친다면 가져갈 만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좀 월화의 시세가 죽는다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번에 좀 휴식기를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어, 개인적으로 조금 승부를 봐야 되는 타임이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제가 예전에 제 영상들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저는 조금 조정장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표시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번 빅쇼트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수가 너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빅쇼트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매번 빅쇼트는 2월 10일 전후로 올 것이다 라는 영상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예전 제 영상 찾아보시면 조정장이 올 것 같은데 한 2월 10일 전후에 오지 않을까라는 영상 내용이 많이 많았는데 지금 조금 신기하게도 최근 이 차트상에서도 그 최근에 이 차트상에서도 2월을 넘어서면서 고점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고 아직 급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고점에서 머무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좀 코스피는 조금 제가 뭐 선물 투자를 하거나 어떻게 좀 승부를 보기에 조금 동학개미 힘도 있고 차트상에 완전하게 이 고가에 위치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뭐 1월 10일에 있는 뭐 3266에 올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을 건드리기에는 조금 뭔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승부를 한번 볼 상황인데 어떤 승부를 볼 거냐. 이게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나스닥 그 선물 지수 차트인데 코로나 사태에서 6,600을까지 찍었다가 지금 13,638까지 2월 5일을 한번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이 나스닥 차트는 지금 현재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최고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 최고점 13,000 지금 종가가 13,598인데 이게 최고점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해외 선물 지수는 2월 5일까지 마감으로 지금 현재 마감 기준으로 최고가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에 위치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2월 한 10일 정도에 빅쇼트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으로서 이상적인 상황이거든요. 2월 전주까지 최고점을 찍어줬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번 2월 첫째 주에 조금 지수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수가 빠지면 승부 보기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나스닥 해외 선물 지수가 최고점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쁘더라고요. 승부 보기 좋은 타이밍이 와주고 있다. 빅쇼트의 전조가 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CME 뭐죠? 게임스탑 사태도 약간 수그러드는 타이밍이고, 지금 특이사항으로는 지금 환율이 조금 오르고 있고, 그쵸? 환율이 많이 올랐죠?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고, 환율이 조금 오르고 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환율도 오르고 계속 이제 금값은 국제 금값은 그냥 비슷하네요. 큰 흐름은 없고 금리도 조금 봐야 되긴 하는데 금리 전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나스닥 이 고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저는 2월 첫째 주는 아니고 2월 둘째 주에 한번 빅쇼트가 온다고 개인적으로 1월부터 예측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2월 둘째 주부터 대형 하락장이 올 것이라고 1월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월부터 예측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지금 많은 분들은 당연히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주가만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치지만
지금 3월부터 계속 이제 거의 오르기만 한 상태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야 지금 전고점에 뚫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매도 잡기에는 타이밍상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긴 하거든요. 뭐 지금 13,600, 나스닥 지수를 13,600에서 하방으로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되면, 선물 매도 베팅을 하게 되면, 지금 13,600이라는 지수 자체가, 포인트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고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손실이 난다고 해도 큰 손실이 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을 뚫어서 14,000까지 가는 건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떻게 승부를 볼 거냐, 나스닥 미니 나스닥이죠. 미니 나스닥 지수 해외 선물 하방 베팅을 할 생각이고, 한 3, 4계약 정도 들어갈 생각입니다. 나스닥 해외 선물은 뭐 지금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레버리지가 20배고 한 계약은 증거금이 대략 1760불 정도 하고, 레버리지가 20배이기 때문에 이 한 계약을 매수하시면 대략 25,000달러를 지수에 베팅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베팅을 4계약을 한다, 만약에 4계약을 매도에 베팅한다고 하면 10만 불이죠. 1억을 나스닥 지수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만약 나스닥 지수가 1% 빠지게 되면 1,000달러를 버는 구조죠. 1,000불 수익을 거두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나스닥 해외 지수 해외 선물로 승부를 좀 볼 생각이라서, 월요일날 조금 제가 지금 주식을 운영하는 시드 중에 일부를 나스닥 해외 선물로 옮길 생각이고, 당장에 뭐 근데 한 번에 한 큐에 몰빵으로 3계약 4계약을 들어가는 건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 날 정도에 좀 고점일 때 조금씩 한 계약 한 계약씩 체결을 시켜서 최대한 평단가를 높게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뭐 크게 빠져서 5%가 빠지면 5,000달러 수익이거든요. 조금 한번 승부를 보기에도 좋지 않은 타이밍이 아닌가. 왜냐면 제가 이 차트 보여드리지만 2월 5일자가 지금 최고가였거든요. 지금 나스닥이 최고가의 위치에 있는데, 그동안 증권시장의 거품도 크고 조정장이 올 만한 위치, 이상적인 위치에 와 있지 않나라고 싶어서, 한번 하락장이 크게 오게 되면 진짜로 빅쇼트 오면 한, 진짜 뭐 너무 이상적인 얘기지만 뭐 2, 3%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 10% 정도 조정이 온다고 치면 폭락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4계약을 들고 있어서 10만 불을 베팅해놨는데 10%하면 10,000달러거든요. 그래서 10,000달러를 한 번에 10%만 빠지면 먹을 수 있는 구조긴 한데, 조금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고점이, 나스닥 지수가 최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봅니다. 하이 리스크가 아니라, 왜냐면은 지금 나스닥 지수 자체가 최고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매도로 베팅하지만 조금 매수로 조금 올라준다고 해도 크게 올라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나스닥 해외 선물에 베팅하면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저는 승부수로 해외 선물 베팅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자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나스닥 해외 선물 베팅을 할 거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은 주식 매매를 할 텐데, 사실 다음 주에 추석 연휴, 설날 연휴도 껴있고 해서 주식 매매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해외 선물로 한번 시원하게 승부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 개인의 판단이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1월부터 2월 둘째 주에 빅쇼트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는, 지금 조건 자체, 환경 자체는 너무 이상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최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해서 나스닥 지수 해외 선물로 베팅을 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 뭐 좋은 종목이 또 발굴되거나, 아니면 좋은 주식 종목이 나오면 물론 돈을 빼서 그걸로 박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상적인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수가 오르고만 있는데 계속 그 오르고 있는 것만 믿고 있는 취한 상태입니다.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무조건 지수는 오른다라고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증권 금융가는 항상 이럴 때 뒤통수를 치는 게 증권사거든요.
저는 앞으로는 조금 빅쇼트가 2월 중 10월 전후로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시드를 크게 키우는 데는 한번 이렇게 승부를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뭐 물론 좋은 종목을 찾아서 베팅을 해서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나스닥 해외 선물은 제가 오랜 기간 1월부터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는데, 환경 자체가 너무 이상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니 나스닥 해외 선물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개인마다 앞으로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텐데, 뭐 제 말을 막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뭐 각자의 생각이고, 저는 이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뭐 앞으로 주가 지수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손실을 좀 최소화하셔야 되니까, 너무 크게 일반 종목을 담지 않는 거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최고점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매매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은 종목 나오시면 그 종목에 뭐 특정 지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대형주를 담거나 뭐 삼성전자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대형주 담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장세가 좀 중요할 텐데, 뭐 제 예상대로 뭐 빅쇼트가 만약에 뭐 와가지고 뭐 2, 3%씩 뭐 지수가 맨날 빠지고 이러면은, 뭐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한데,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지켜보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독자분들도 잘 대응해 주시고, 뭐 좋은 종목 나오거나 하면은 미리 한번 소개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조정장이 올 수도 있다. 빅쇼트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형주나 이런 우량주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 단타성으로 테마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